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GV80 리뷰가 벌써 9번째네요. 아직 앞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재생 목록에 GV80만 따로 구분해 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울산 이 공장에서 시험 생산이 이루어지겠네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되는데요. 10월 말쯤이면 혹시나 위장막을 벗은 차량까지 눈에 띌 수 있겠다라는 혼자만의 바람을 그려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이후 GV80의 최신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들은 GV80 클럽 카페와 콜라보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GV80에 대한 최근 소식 및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핫한 것 같습니다. 연일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에서도 가격을 다루면 조회수나 댓글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흥미 유발 위주의 가격들이 공개되는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건 실제 출시되어서 가격이 나오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것 또한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GV80 오늘 가져온 최근 소식은 얼마 전 공개되었던 실내 센터페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4.5인치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이미 많이들 확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치가 운전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분들이 혹시 크게만 만들어 놓고 터치가 안 되는 어찌 보면 뒤로 퇴보하는 기술이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입수된 정보로는 내비게이션은 터치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시인성을 위해 운전자와는 조금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았을 뿐이지 터치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내비게이션과 공조장치 사이에 블룩 튀어나와 있는 저곳,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로 해놓은 곳 있죠? 저곳에 시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어떤 버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가죽으로 감싸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추측설들이 난무했는데요. 확인된 바로는 저것은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로만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 클럽 카페에서만 나온 최신 정보인데요. 제네시스 연료 탱크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 아마 궁금들 하실 텐데 연료 탱크는 대략 80리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완성형 차로 출시된 대형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가 71리터 정도 되고요. 쉐보레 트래버스가 82리터, 그리고 모하비 더 마스터가 82리터, 그리고 지포 렉스턴이 73리터로, 그리고 또 포드 익스플로러가 70.4리터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적지도 그렇다고 아주 대용량도 아닌 적당한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료 탱크 용량에 대한 불만을 가지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은 이쯤에서 패스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민감한 배터리 기본 용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GV80의 배터리가 기본 용량이 90A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GV80에는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서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녹화가 되는데요. 혹시나 상시 녹화로 되었을 때 차를 평일에 잘 운행하지 않고 주말만 사용하여 장시간 세워두시는 분이라면 제가 보통 그렇거든요. 주말에만 사용을 하는 케이스인데 튜익스에서 아마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를 다시겠다는 분들이 벌써 계시더라고요. 아직 정확히 나온 용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SUV들의 배터리 기본 용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가 한 80A 정도 되고요. 모하비 더 마스터가 100A, 그리고 G4 렉스턴이 90A 정도. 이건 역시 모하비와 같이 한 100A 정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대했던 분들은 아마 조금은 실망하셨을 듯 합니다. 아마도 보조 배터리로 애프터마켓이나 아니면 튜익스 정품에서 많이들 장착하실 듯 하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최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 GV80 같은 경우 굳이 저렇게 배터리 용량을 아주 좀 넉넉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뭔가 배터리에도 새로운 기술을 넣었을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전 영상에서 실내에 대해 사진 없이 느낌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을 추가해서 설명해드려 했던 미공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GV80의 최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산타페시아를 처음 본 느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산타페시아의 디자인입니다. 첫 느낌은 아주 고급스럽다보다는 상당히 심플한데 뭔가 2% 부족한 느낌. 이건 아마도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에 양산차로 나온다면 상당한 퀄리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일전에 GV80을 리뷰하면서 하단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단 디스플레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아마도 공조기 온도 표시나 정보 표시 정도의 디스플레이고 다른 정보를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조그 셔틀 방식 기어나 디스플레이 터치패드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위장마 스파이샷에서 나온 이 정도의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 본 내비 화면 중에서는 역대급 크기인 것 같습니다. 14.5인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계기판과는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어 노브 옆 아래쪽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과 경사로 저속 부행 버튼, 그리고 어라운드 뷰, 주차 보조 장치의 버튼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버튼 수만 봐도 생각보다 심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독특한 디자인보다는 안정적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에서처럼 자동으로 열리는 버튼은 보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컵홀더를 닫지 않는 측면에서 덮는 덮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흔들리지 않게 안쪽에 지지대 형태의 네 방향의 터치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기어 너브 대신 조그 셔틀 기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그 셔틀을 돌려서 R, N, D를 선택 가능하게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조그 셔틀 가운데 P 주차 버튼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밖에 오토 홀드 버튼과 앞뒤 주차 보조 버튼으로 보이는 버튼이 보이는데 주차 보조 버튼은 실버 느낌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시되었던 소나타 DM8의 자동차 키에 있는 이 앞뒤 버튼을 이제 하나의 버튼 형태로 좀 표시되어서 실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모든 버튼들이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급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또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조작하는 동그란 패드 위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제 보입니다. 백 버튼이라든가 홈 버튼, 메뉴 버튼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앞뒤로 돌리는 기능에 굳이 말하면 마우스 스크롤 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심플하고 가운데 제너시스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의 버튼들도 많지 않고 딱 있을 버튼들로만 심플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차로 나오면 저곳의 색깔이나 가죽 스티치 등이 어우러진다면 아주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